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중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궁금증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죠. 중동 백과사전. 자, 오늘은 한국 이스라엘 학회장을 맡고 계시는 건국대학교 중동연구소 성일광 연구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저희가 이스라엘 좀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교수님께 좀 인터뷰를 부탁드렸는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이제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코로나 확진자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최근 상황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 전쯤만 해도, 확진자 숫자가 줄어서 좀 나아지나 싶었더니, 최근 한 일주일 전에는 갑자기 다시 확진자가 늘면서, 지금 이스라엘도 심각한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또,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 교통수단을 잠시 중단한다든지 이런 지금 방안을 할지 안 할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도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데 최근 이스라엘 내부에서 시위가 계속해서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관련된 시위냐면 이스라엘의 서한지구 합병 반대 시위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나타냐후 총리가 7월 아마 1일부터, 요르단강선 일부를 합병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고, 예. 여기에 반대하는 이스라엘 진보 진영의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제 합병 반대 시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주제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서한지구 합병 논란인데, 자, 그러면 먼저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이 이스라엘 서한지구 합병 방안의 주요 골자가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한지구 합병 방안은 사실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평화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안을 새롭게 자기가 구상을 해서 내놓은 게 있죠. 네. 네, 그 구상안에 이제 포함이 돼 있던 건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한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이 있는데요. 그 정착촌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전체 요르단강 서한지구의 한 3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이제 나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 영토를 이제 합병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근데 지금 정확하게 7월 1일 이후부터 이제 논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될지, 그다음에 이거 그냥 한 번에 바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단계적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네타냐후 총리가 언급한 합병안을 좀 보면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인들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인들의 거주권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거주권까지를 박탈하지는 않고요. 네. 사실. 네. 예를 들어서 합병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합병하는 지역에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있는 이제 합병하지 않는 지역으로 떠나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이제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시민권을 부여해야 되지 않냐. 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타냐후 총리는 그럴 의도는 전혀 없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마을 자체가 다른 팔레스타인 마을과 이제 교통이 사실상 차단되는 이제 고립되는 그런 네.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거주권 박탈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살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서한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역사적 배경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엔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요르단강 서한지구는 1967년
우리가 일명 그 제3차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원래는 요르단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요르단 국가의 영토였습니다. 네. 그 영토를 차지하고 나서 전쟁이 끝나면은 원래 국제법상 그리고 유엔에서도 그렇게 전쟁 이후에 나온 결의안에 따르면 전쟁 중에 차지한 영토를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요르단 강선안을 요르단에게 돌려주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점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무튼 네타냐후 총리한테는 이 서한지구 합병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왜냐하면 이 서한지구 합병을 공약으로 내걸고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5선 총리의 꿈을 이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당장 다음 달부터 이제 합병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상황인 거죠, 지금. 네,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오늘이 22일이니까 이제 뭐 한 8일, 9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정확하게 어떻게 요르단강산 지구 얼마 정도를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영토를 합병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실제적으로 그 방식과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네. 아마 나타냐후가 약속한 대로 그렇게 지금 합병안을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네타냐후 총리가 단독으로 정부를 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네, 그 연정의 그렇죠. 한 축이 간츠 국방부 장관인데 그럼 이 사람도 지금 이 방안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것이 이제 관건이 사실상 관건이라고 하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미국에서도 지금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좀 연정의 아주 가장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청백당의 간츠 국방장관이 만약에 동의를 하게 되면 미국도 한번 이 방안을 지지할 수도 있겠다. 뭐 지지한다고 선언한 것은 아니고요. 네. 지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메시지를 준 상황이고 간츠 장관은 지금 하는 얘기가 네. 단계별로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인구가 많은 지역을 포함하지 않는 합병일 경우 지지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정당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뭐 아랍계라든지 이런 쪽은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아랍계 정당은 결사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정당 중에서도 아주 진보적인 정당들은 지금 나타냐후 총리의 합병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사실상 이스라엘 의회에서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려면 어떻게 될지는 사실상 아직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투명하다고 보신다면 합병안이 7월 의회에서 표결에 붙여진다면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지 아닐지를 지금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의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크네셋에서 지금 합병안을 통과시키려면 120석 중에서 61석 61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61표 이상이 지지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우파 중에서도 찬성을 한 표가 있지만 또 나타냐후와의 정치적 관계도 있고 해서 찬성표를 던질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내각회의에서 이것을 이제 논의를 하게 되면 통과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이 서한지구 합병 문제가 이스라엘 내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뭐 바깥 나라들, 뭐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뭐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 뭐 EU까지 이스라엘 합병안에 대해서 굉장한 지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상 찬성하는 나라가
그닥 많지 않습니다. 네, 네. 그다지 많지 않고 특히 뭐 팔레스타인은 당연히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죠. 유럽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의 합병화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혹시 만약에 합병화에 통과되면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경제 제재, 뭐 이런 경제 보이콧, 뭐 이 정도까지 지금 생각하는 나라도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한지구 합병안을 현실화를 시키면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 보이콧 외에도 혹시 뭐 크고 작은 테러가 발생한다든가 다른 나라와 어떤 분쟁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합병이 되면 테러,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들면 이제 하마스 같은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테러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제 대규모 반이스라엘 시위, 우리가 보통 인티파다라고 부르는 그런 반정부 반이스라엘 시위가 아주 크게 일어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뭐 레바논이나 요르단이나 요르단 국가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르단이 사실상 1994년 이스라엘과 이제 평화 협정을 맺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미 요르단 국왕이 만약에 이스라엘 합병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과의 어떤 평화 협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협정에 지금까지 준수해온 협정 내용을 중단할 가능성도 이제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악영향을 미쳐서 안 좋은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거기다가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이런 대선을 의식해서 이스라엘 서한지구 합병 논란에 힘을 실어준다면 더 문제가 커질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대단히 이제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트럼프 대통령의 속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나,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지금까지 미국의 입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칸츠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네타냐후 총리가 원하는 어떤 합병안, 뭐 그것이 단계적인 합병안,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조금씩, 그 다음 나중에는 좀 더 많은 지역을 합병할 이런 어떤 방식이 되든지 간에 만약에 지지를 한다면 미국은 지지하겠다고 이미 밝혔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대선에 이제 이것이 얼마큼 큰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한데 미국에 있는 이제 복음주의자들 기독교인들이 대단히 그 요단강 서한 합병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주의자들이 사실 트럼프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봤을 때 이것이 자신의 표에 득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지할 것이고요. 그래서 조만간 백악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날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네. 때문에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제 생각에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성일광 한국 이스라엘 학회장이었습니다.